쪽이에요? 몇 쪽이에요? 축소는 본인 원하시는 대로 내용이 다른데 왜 내가 첫 번째 페이지 새로운 빨간색을 개했어요. 와. 새로운 데가 깜짝이야 뭐야 뭐. 뭐라고? 지금 빨리 그 옆에 다시 적어서 채점해 다시. 알겠지? 선생님이 그 옆에 불빛색 변화 모양 쓰고 아기인지 모양도 지금 다시 써가지고 다시 하래요. 새로운 색깔. 잘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여요. 이 정도면 잘 보이지? 뭐가 달라진 거죠? 뭐가 달라진 거죠? 새로운 색깔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원래 하던 알아 흰색이 메인으로 쓰긴 할 거야. 노란색 없어요, 노란색? 차이가 노란색은 쌤초어드릴까요? 학교에 쌤초어드릴까요? 잘 보이는 색깔이 있어? 노란색. 차이나. 근데 우리 초록색이 더 잘 보이는데. 초록색이 더 나은데? 쌤, 근데 노란색 없어요? 노란색이 제일 잘 보여. 노란색. 그렇게나 합시다. 쌤 드르륵 해주세요. 드르륵. 드르륵 잘 보는데. 아. 쌤의 머리. 왜요? 이쪽은 다른 사람 없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대요. 이게 빨리 하지. 상관오빠 나가봅시다. 상관오빠 첫 번째는 이낙주 오빠. 자, 이낙주 요법이 나왔을 때 포인트는 무엇일까? 이낙추 녹점 나와 있으면 추추 요법이랑 이낙추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떤 걸 쓸 것이냐 당연히 구분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낙추 요법이 나왔을 때 포인트는 또 무엇일까? 그래서 절로 확장이 되는 거죠. 맞아요. 소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로 확장이 돼서 so that can으로 바뀌시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절로 확장 시 주의사항이 있죠? 자, 절로 확장했을 때 주의사항 1번 무엇이다? 시제. 잘하셨어요. 2번. 대절 이하는 완전 구조죠. 다시 말해서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경각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되셨어요? 네, 마지막 포인트 네 번째 뭐 있습니까? 니네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생각을 하셔야 될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쭉쭉쭉 떠올라야 될 포인트들이고요. 저 포인트들을 알고 있으면 근거를 쓰는 게 어렵다 싶다? 쉬워지겠죠? 훨씬 수월해지겠죠? 마지막 포인트 네 번째 뭐 있어요? 구에서 절로 확장이 있으면 반대로 뭐죠 있을 수 있어? 절에서 구로 축소가 될 수도 있어. 절에서 구로 축소를 할 수도 있는데 절에서 구로 축소를 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무엇이다? 주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 주어가 다를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하죠? 구로 축약을 시켰을 때 그치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경우에는 뭐가 발생한다고? 첼리가 말해줬는데 뭐가 발생하죠?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셔야겠죠? 의미상의 주어의 형태와 위치를 주의합시다. 근데 어차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생겼지 지우야? 질문이 뭐였지 지우야? 네, 폴 플러스 명사 혹은 어브 플러스 명사죠. 근데 대부분은 상황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폴 플러스 명사가 쓰였을 확률이 많이 높겠죠. 됐습니까? 네, 이 부분을 주의를 해서 문제 포인트로 확인을 해주시면 문제에서 틀릴 일은 크게 없겠다. 오빠가 좋아하는 포인트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무심코 니네가 넘어가는 특성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로마에서는 좀 포인트로 이 부분까지 제일 끝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다른 학교가 좀 쉽게 나온다. 그럼 한 2번 정도까지, 1, 2번 정도까지 해서 장난을 이제 끝날 확률이 높은데 5마잖아요? 그치? 5마라는 사실은 3번 가지고 장난칠 확률 아주 높다. 4번 가지고 장난칠 확률 아주 높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문법이 첫 번째 문법이면 두 번째 문법에 뭐가 있어요? 상관 접속사죠? 자, 상관 접속사의 포인트 1번 무엇일까요? 상관 접속사를 문법 문제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문제를 똑바로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똑바로 처리해야 될까요? 이 첫 번째는 아니겠죠? 상관 접속사라는 것 자체가 누구에서 플러스 알파? 증의 접속사에 플러스 알파지. 그럼 내가 플러스 알파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똑바로 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관 자체가 얘네들이 뭘 이룬다? 얘네들이 짝을 이룬다. 증의 접속사 알파라고 하는 게 짝을 이룬다. 한 세트. 되셨어요? 얘네들이 한 세트. 요거를 기억해요.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뭐겠어? 누구랑 누가? 올바른 짝꿍이야. 다시 첫 번째 포인트 뭐라고? 누구랑 누가 올바른 짝꿍이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짝을 잘 찾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짝과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뭘 잘 알고 계셔야 되죠? 걔의 적절한 해석을 알아주셔야죠. 자, 이게 디폴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스위치겠지. 주어 자리에 왔을 때 스위치가 맨이 될 수 있는 거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지. 정렬 연결이겠죠. A와 이 자리 정렬 연결. 이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 진도 바로 안 나가고 성과 문법 설명 오늘 한 거랑 관련된 거 구두 테스트 보고 시작할 거거든? 그래서 구두 테스트 봐서 대답 안 나오면 조금 화낼 수 있어. 시험 범위에 지금 문제의 포인트를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지금 선생님이 맵핑 해줬어 안 해줬어? 맵핑 해줬지? 그럼 맵핑은 적어도 뭐 해오셔야 돼? 암기 해오셔야지. 복습 똑바로 해서 저 정도는 암기를 해야지 오마 중에서 시험 문제를 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가 내 머릿속에 맵핑이 똑바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맵핑은 적어도 뭐 해야 돼? 똑바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맵핑 암기 똑바로 해오세요. 아시겠죠? 각 문장에서 내가 이러한 인합수가 관련됐거나 상관접속사가 관련된 문장을 넣다 때렸다. 그럼 내가 뭘 확인을 해줘야 될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맵핑을 해준 거니까 요 맵핑들은 진짜 똑바로 외워주셔야 돼요. 요 맵핑은. 알겠지? 머릿속에 꼭 있어야 돼. 요 맵핑 정도는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지운다. 예. 자, 그러면 상과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인합수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인합수랑 수추를 비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인합수 용법, 인합수부터 가볼게요. 인합수라고 쓰여있는 용법은 투 다음에 뭐가 나와요? 동사 원형이 나와주는 거겠지? 그래서 투 다음에 투 동사 원형이 나와서 얘는 투부정사의 용법입니다. 인합수가 나와 있으면 우리는 어떤 품사들의 위치를 주의하셔야 돼요. 인합수가 나와 있을 때 어떤 품사들의 위치? 형용사나 부사의 위치도 중요한 포인트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인합수가 나왔을 때 형용사나 부사의 위치는 앞에 형용사나 부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그럼 앞에서부터 문장이 쭉 나오고 형용사 부사가 나온 다음 enough to로 문장의 끝부분에 들어가 있는 구조를 우리는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만약 절의적으로 축약했을 때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의미상의 주어의 위치는 어디에 써야 된다?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끼겨 들어갑니다. 이렇게 끼겨 들어가요. 의미상의 주어의 위치는 저 자리가 끼겨 들어가요. 글씨가 너무 그지같이 쓰였으니까 다시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써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소민아, 우리 이거 해석 어떻게? 인하수용법 보통 해석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렇지, 잘하셨어요. 충분히 보면 해야 라고 해서 긍정으로 해석해요, 부정으로 해석해요? 긍정으로 해석해요. 그치, 인하수용법은 긍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주어는 형용사 부사해요. 뭐 할 정도로 충분히. 투동사 원형 할 정도로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인하수용법이고요. 그럼 인하수용법이랑 구분되는 상대 라이벌이 있을 거예요. 인하수의 저 반대에 서 있는 친구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추추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추추용법도 한번 가볼 건데 추추라고 하면 추 다음에 뭐가 나와요? 추 다음에 동사 원형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얘도 무슨 용법의 일종이에요? 투부정사의 일종입니다. 자, 그러면 추추용법도 어떤 품사의 위치를 좀 주의해서 체킹해줘야 되지? 형용사랑 부사의 위치를 체킹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추추용법일 때는 형용사나 부사의 위치가 어디에 온다? 추추 사이에 오시더라. 그래서 이 자리에 형용사랑 부사가 들어갈 수 있더라. 됐습니까? 그러면 문장의 주어 동사 시작해주시고 쭉쭉 나오다가 추 형용사 부사가 나와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겠죠. 추추용법의 기본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그럼 지금 여기 문장에 지금 부정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부정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장을 뭐로 해석할 것이다? 부정으로 해석을 해줄 것이다. 자, 그래서 서윤 파크. 자, 요거를 뭐라고 해석해줄 수 있지? 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지. 잘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형용사 부사 해석 투부정사 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반드시 나와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꼭 나와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또 가야 될 거. 아까 인하수용법이 지금 구로 쓰인 거야, 절로 쓰인 거야? 여기 지금 괄호, 하얀색 괄호만 확인을 했을 때 지금 구예요, 절이에요? 다시 투부정사 여기 인하수부터 동사 원형까지 묶여주시면 이거 지금 구예요, 절이에요? 구라고 할 수가 있겠지. 지금 이 하얀색으로 괄호쳤던 이 사이 안에서 주어 동사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실질적인 주어 동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줘? 구라고 불러줄 수 있지. 투부정사라며 애초에. 투부정사라고 하면 구야 절이야? 구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구라고 줄여져 있는 개념은 뭐로 확장시켜줄 수 있어? 절 개념으로 확장시켜줄 수 있지. 그럼 얘를 절 개념으로 확장시켰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다? So, that, can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겠지. 되셨어요? 그럼 사이에 들어가는 모양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so that 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형용사 부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that, 여기서 that은 품사가 뭐다? 접속사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뒤에 뭐가요? 주어가 오고 이 동사 원형 자리에 있던 것이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이때 주의사항, 이 동사가 무슨 동사인지 확인하라고? 타동사인가?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셔서 뒤에 목적어가 와야 하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아까 나왔던 이 친구는 긍정이니까 can을 써주면 되는데 추추용법 같은 경우는 바꿔 쓸 수 있는 형태가 어떻게 써야 된다? 캔트로. 또다시 so that이 나오지만 뒤에 누가 나와요? can't 혹은 couldn't라는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도 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so that 사이에? 형용사 부사 동일하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that 뒤에는 주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이때도 누굴 확인해달라? 이 새끼 타동사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뒤에 일주일 녀석이 있을 건지 없을 것인지 확인을 해달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대절은 무슨 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의 대절. 품사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먼저 자, 여기서의 대절 뭐라고 할 거예요? 앞에 지금 주어, 동사, 형용사, 부사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주어, 동사, 형사, 부사 다 있을 거 다 있었으니까 이 새끼는 누구로 들어왔어? 예쁜 쓰레기 부사로 얘기한 거 들어간 거. 그럼 대세 부사절로 취급을 했는데 혼자 나온 부사가 아니라 수랑 이렇게 떨어진 형태로의 부사였겠지. 그럼 얘는 무슨 용법이야? 부사절 중에서도? 떨어진 소대? 떨어진 소대 뭐라고요? 결과에 오늘 심화도 일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대 떨어진 소대 지금 말씀드렸었어요? 안 드렸었어요? 들었었죠? 떨어진 소대 심화도 일리 있었어요? 그치? 그래서 너무 뭐해서 뭐 해줬다 해버렸다 뭐도 할 수 없었다 라고 해서 얘네들은 결과용법이다. 그럼 얘네가 절로 따졌을 때도 결과용법이니까 투부정사 용법일 때도 뭐라고 따져줄 수 있어요? 결과, 부사적용법의 결과. 이렇게 되면 포인트 정리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포인트 정리 다 되셨어요? 그럼 첫 번째 포인트 나왔던 거 뭐? 첫 번째 포인트 뭐였어? 아까 인합수용법 구분할 때 첫 번째 포인트 뭐였어? 수추랑 인합수추 비교하는 게 첫 번째 아니었어요? 그치? 다시 포인트 첫 번째 뭐였어? 수추랑 인합수추 비교하는 거였지. 수추랑 인합수추의 차이 뭐예요? 라고 다시 물어보면 뭐야? 긍정. 인합수추는 긍정이고요. 추추는 부정이에요. 말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냥 긍정, 부정이라고 하면 뭐가 긍정이고 뭐가 부정인지 나중에 와서 또 헷갈려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 뭐라고요? 인합수는 긍정이고 비교하는 건데 추추는 부정이고 인합수추는 긍정이었다. 그래서 긍정의 해석과 관련된 건지 부정의 해석과 관련된 건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중요한 거 추추에서는 부정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지만 해석은 뭐로 된다? 부정으로 해석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로 나와 있을 때는 이 문장 안에 부정어 따로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지만 해석은 뭐로 돼야 된다? 부정으로 돼야 된다. 기억하기. 다시 뭐라 그랬죠 방금? 투투로 나와 있을 때 동사에 부정이 없지만 해석은 부정으로 해석해줘야 된다. 다시 방금 뭐라 되게 중요한 거 했어. 방금 내가 뭐라 그랬었지? 투투에서 용법에서 동사가 부정어 없어도 그렇지. 다시 뭐라고요? 투투 용법에서 부정어 동사 부정어 없지만 의미는 부정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치? 자,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이쪽 팀 먼저 준비 시작. 그렇지. 자, 이쪽 가볼게요. 준비 시작. 투투 용법에서 동사에서 부정의 의미 없어도 부정으로 해석된다. 자, 박서연 씨 혼자 시작. 네, 저 이거 쓰다가 그러니까 쓰는 거에 집중하느라 지금 핵심만 놓쳤잖아. 개미동군요. 자, 그러면 서윤이 빼놓고 나머지 명확하게 다시 해주십시오. 그럼 서윤이가 잘 듣겠죠? 그리고 서윤이 다시 시킬게요. 왜 하면서 말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시작. 너 왜 안 해? 다시. 서연이 빼고라면서요. 이서연 말고 박서연이요. 네. 이서연 말고 저서연 할게요. 준비 저서연 좀 이따 하시고 이서연은 하세요. 예, 다시 시작. 투투 용법에서 동사에 부정어가 없어도 의미는 부정으로 해석된다. 자, 들으셨어요? 박서연? 없어서까지가 괜히 말했다. 예. 추추는 동사에 부정어가 붙어 있지 않지만 해석을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됐어요? 뭐 내가 어렵게 말했어 지금? 다시 시작. 특징은 부정어가 없다. 동사에 부정어가 붙어 있지 않지만 부정어의 뜻. 로 해석돼. 해석한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특징은 부정의 동사가 없지만 부정의 뜻으로 해석된다. 동사에 부정어가 안 붙어 있다. 여기 낫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아 이제 알았어? 아니. 다음 포인트에서 알아온단 말이야. 됐지? 자, 첫 번째 됐고요. 두 번째 포인트 뭐였어? 문제 포인트 두 번째. 구를 절로 바꾸는 거. 그럼 구를 절로 바꿨을 때 라고 하면 인합수에서 수백캔으로 확장돼가는 개념. 어디에 어떤 단어를 쓸 것이냐 중요할 거고요. 이 주어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새끼야? 이 주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써야 돼? 주절의 주어였겠죠? 주절 주어거나 의미상 주어였던 거겠죠? 됐어요? 여기도 지금 투투용법에서도 만약에 의미상의 주어 써야 돼.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 투부정사 바로 앞에 의미상 주어 들어가야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투를 소대캔으로 바꿨을 때도 주 어디서 튀어나온 놈이야? 주절에 주어거나 혹은 의미상 주어였겠죠? 둘 중에 한 놈이었겠죠? 되셨어요? 근데 이제 문장 수준이 앞에 5형식 나오고 이러면 그거는 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주절에 주어가 아닐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주어 동사 아이오 디오 자기는 잘 안 들어가는데 아니야 그건 안 들어가겠다. 아니야 그럼 빼고 그냥 보통 주절에 주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지? 주절에 주어. 자 그 다음에 포인트 3 뭐였어? 절로 확장시켰을 때 주의사항 뭐였어? 시제랑 대절 이하의 완전 구조. 그렇지. 너 시제 확인하라는 건 지금 초보동사 보고서 우리 시제 알아요 몰라요? 얘의 시제는 누구랑 같아요? 초보동사 이렇게 쓰였으면 초동사 원형으로 쓰였으면 주절의 동사랑 시제가 같겠지. 얘랑 시제를 일치해서 써야 되니까 보통 현재 시제면 캡, 과거 시제면 could를 써줄 수가 있겠죠. 그 시제 일치해서 써주시고 타동사 했을 때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구조니까 그 타동사의 목적어까지 지금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절에서 구로 이제 축소가 아예 축약시켰을 때 절에서 구로 축약시켰을 때는 반대로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개념이겠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개념이었을 때 주절의 주어랑 이 주어랑 같은 관계인지 다른 관계인지 확인하셔서 의미상의 주어를 넣을 것인지 없이도 쓸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페널티 안 돼요.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안 되는 부분 없습니까? 쓰실 수 있죠? 충분히? 되셨죠? 지은다. 네. 오늘 수업 끝이에요. 아니 이게 안 했잖아. 상관없이. 자, 상관적 속사 또 갑시다. 상관적 속사 쉬워요. 이거 내용 길게 설명 안 할 거예요. 그치? 한북 끓이기 하지 말라고 아까 불과 몇 분 전에 데일리 동사 할 때 얘기했어. 그러나 네? 그거 습관이야. 글씨. 네. 글씨 고치는 거 하루 이틀 만에 안 바뀝니다. 진짜 평소에 노력 정말 열심히 하셔야 겨우 고칠 거 있다는 게 글씨체예요. 자, 상관적 속사 갑시다. 상관적 속사는 디폴트가 뭐라 그랬어? 등리에서 시작한 거랬어. 지우야 방금 내가 뭐 설명했지? 멍 때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듣고 있단 말이야. 생존 본능만 발달해가지고 말이야. 분명히 내가 방금 봤거든. 지금 한 줄씩 뭐 하고 있었냐면 어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하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누가 봐도 지금 아, 대답 못하진 않았어요. 그럼 맞아. 예, 귀는 열어놨다. 팬니마이츠라고 있거든요. 닥쳐. 자 그래서 상관적 속사의 시작은 뭐라고요? 등위에서 시작한 것이다. 등위에 뭘 추가했다? 플러스 알파를 넣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설이나 등위적 속사에 뭐 있어?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인 and or cut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됐어? 자, 저희는 알고 있는 등위적 속사 하나 불러주세요. 네, 너는 이거 너 소비. 등이라고 하지 않죠? 아, 나 등이라고 했어요? 네, 등이라고. 미안해요. 상관적 속사했어요. 아니,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잘 알아들었네요. 몰랐어. 안 웃겼어 그냥 지금 얘기해. 여기 나갔어요. 자, 그럼 여기도 아하, 우리가 네. but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이것저것 부연 설명으로 달라붙어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사연 씨, 너덜리 A 보도 수비트 A뿐만 아니라 B.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지. 자, 그럼 하민아,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형태. 땡큐. 그래서 얘는 B as well as 이거 바꿀 수 있어. 안 좋아했네. 미안해. 잘했어. 좋았어. 다음에 비니, 소민이. 다른 상관적 속사. 그렇지. 얘랑 제일 헷갈리는 건 나래기 법기죠. 잘하셨어요. 서민아, 이거 뜻. A가 아니고 B가 아니고. 아 A는 아니지만 B는. 그치. A가 아니라 B다. 이거 헷갈려요. 이거 잘 외워놓으셔야 돼요. 서윤아, 다른 상관적 속사. 야.
있겠죠? 아무런 소용 없죠? 힌트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만화에 3개나 더 있어요. 힌트 줬다. 3개나 더 있어. 뭐가 더 있지? 그 있어. 나영이. either A 그렇지. 아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와 씨. 생각났어요. 됐어요. 저리 가세요. 안 받아줘요. 사람아 이달이 월 뜻이 뭐예요? A 둘 중에 하나 그랬지. 소민아 또 다른 상관접속사. 그렇지. 무스임이. 순서가 있어요. 아니 얘랑 관련 있는 거랑 하나 빼고 싶어. 이들 형원아 뜻은? 언니 둘 그렇지. 은서야 다음 상관접속사. either A either A, no never B nor B. 다급했어요. 체리나 이거 뜻.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렇지. 이러면 상관접속사 각각 직미접속사 기반으로 하여 누구랑 짝꿍인지 쭉쭉쭉 외워지는 거 됐다 안 됐다? 됐지. 그 다음에 각각의 뜻이 무엇으로 해석이 되는지도 지금 세트 메뉴로 다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이렇게 표로 다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럼 먼저 포인트 1 처리됐어요 안 됐어요? 포인트 1 처리됐지. 그럼 포인트 2 처리해야겠지. 자, 예진이 포인트 2 처리해주세요. 얘네가 주어 자리에 와 있을 경우 스위치 어떻게 해야 되죠? 스위치 야, B에 다 그럼 전부 다 B에 스위치하면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보지 마시고 혼자 힘으로 합시다. 예. 보스 A and B는 응. 복수 네, 항상 보스 취급하죠? 잘하셨어요. 보스 A, and B는 보스를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A, and B라고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 A, and B는 항상 복수 취급한다.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은 어디에 스위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 B B에 스위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순서를 똑바로 외우는 게 중요하다? B as well as A라고 해서 A, B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걸 똑바로 암기를 해놓으셔야 공통적으로 전부 다 B에다가 스위치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 됐습니까? 보스 A, B를 제외한 대부분 복수로 스위치라는 것, 이거가 중요한 포인트였죠. 됐습니까? 바꿈. 자,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 뭐였지? 병렬 연결이 주 포인트였죠. 잠깐 병렬 연결 관련돼서는 뭘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병렬 연결 왜 나오는데? 병렬 연결을 왜 상관접속사에서 병렬 연결을 도대체 왜 언급해야 돼? 쟤도 득이 접속사에서 파손. 네, 맞습니다. 저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상관접속사는 어디에서 파생을 했다? 등위접속사에서 파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등위접속사의 핵심 문법 포인트는 뭐였어요? 병렬 연결을 잡는 거였죠. 이 새끼도 A랑 B 자리가 동등한 녀석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해 A와 B 자리가 동등해야 되는데 A와 B 자리가 동등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품사가 동등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가장 빅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A 자리에 명사가 있었으면 B 자리에도 명사가 있어야 되고 A 자리에 형용사가 있으면 B 자리에도 형용사가 있어야 돼. A 자리에 동사에 3인칭 단수 처리했으면 B 자리에도 3인칭 단수 처리를 할 거고요. A 자리에 전명구가 있었어요. B 자리에도 전명구 있을 확률이 높아요. A 자리에 대절이 나왔어요. B 자리에도 대절이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병렬 연결되는지 등위접속사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니까 이해하기 쉽다 어렵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되셨습니까? 됐다. 자, 요것들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영역이나 암기를 해야 되는 영역이다. 암기를 해야. 내가 봐도 암기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 사실 알 수가 있겠죠. 등위접속사 관련돼서 나온 상관접속사는 암기를 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암기를 해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enough to는 문법에서 용례를 많이 적용시키면서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습을 조금 똑바로 연습 문제 푸실 때부터 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칠판은 지우고 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자, enough 용법이 나와 있을 때 어디에다가 지금 썼다? 형용사의 위치를 enough 앞에다가 써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enough 봤더니 부사가 어디 들어가 있다? 앞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문장도 enough 나와 있을 때 형용사 위치가 어디?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enough 사이에 들어가는 건지 앞에 들어가는 건지 형용사랑 부사의 위치 똑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저 enough 앞에 있는 녀석이 형용사가 될 것이냐 부사가 될 것이냐는 누가 선택하는 거야? 동사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study 완전 동사니까 부사 나왔지. is 불완전 동사니까 형용사 나왔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했어? enough가 얘한테 영향 미칠 수 있어? 너 형용사 써, 너 부사 써, 이거 영향 미칠 수 있어? 없어요. 동사, 보고서, 형용사, 부사 선택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아래에 있는 문장 내려와 봤더니 so that can으로 나와 있는데 so that can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주어 동일해요? 달라요? 네, I was so lucky that I could see the beautiful sunrise 이렇게 나와 있잖아. 주어 동일하지? 그럼 의미상의 주어 써줄 필요 있어? 없어? 없이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시제 동일하게 과거 시제죠. 지나가셔서 to 그냥 뭐로 축약했어요? To see the beautiful sunrise 이렇게 enough로 바꿨을 때 축약이 어떻게 되는지 모양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자, 아까 타동사일 때 살리는 거 한번 써줄게요. They were easy. 자, 그것들은 뭐가 돼요? 쉽대요. Enough for me to understand. 누가 뭐 하기에? 내가 이해하기에. 그럼 여기서 for me는 뭐로 들어갔어? enough 사이에 의미상주어로 들어가 있지. 됐습니까? 그러면 understand이 원래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지.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근데 이 목적어 왜 없어? 생략됐어. 왜 생략됐어? 이미 대의로 언급이 돼서 두 번째 언급이 되는 거라 초보정사였을 때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근데 걔를 누구로 확장했을 때? 대절로 확장했을 때. 보시면 대의랑 지금 I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주어 따로 살려서 써주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대신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understand는 타동사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겠지. 그럼 대의를 다시 대문으로 바꿔서 써줄 필요가 있어요. 대문으로 살려서 써주셔야 돼요. 이 포인트 잘 보시면 거예요. 이해했어? 못했어? 중요하다. 오마에서 당연히 문제된다. 오마면 당연히 문제돼요. 이해하셨어요? 확실해요?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거. 초보정사였을 때는 얘가 타동사의 목적어가 문장 안에 있을 경우 재언급한다 안 한다? 네. 재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초보정사였을 경우에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문장 안에 이미 들어가 있을 경우 재언급하지 않아요. 두 번째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대절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누구를 똑바로 살려서 써야 된다? 타동사의 목적어를 살려야 한다. 걔가 두 번째 언급일지라도 반드시 살려서 써줘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잘 잡으십시오. 문제 포인트 잡았어? 니네가 선생님이랑 생각해도 시험 문제 낼만 해? 안 낼만 해? 내기 좋지? 니네 함정카드 낚이기 딱 좋은 포인트지?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 잘 해서 쓰세요. 알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 됐고 그 아래 있는 거 다시 내가 해줘야 돼? 안 해줘도 돼?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할까? 어차피 수업 시간 좀 남았어. 어차피 좀 남았으니까 그 아래 있는 거 한 번만 해볼게. 자, 그 아래 있는 거 한번 가보시면 주어 이거 동사 이제 small 보어지 동시에 보이면서 얘는 형용사라는 사실로 enough 앞에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for you는 뭐로 들어간 거야? 의미상주어로 들어갔어. carry 무슨 동사야? 타동사야. 근데 얘 목적어 이미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어디에? my book이라고 이미 나왔어요.
얘가 언급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it을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주의할 점 뒤에 in your pocket라고 ADM을 거듭쳐야지 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그거 이제 바꿔서 쓸 거야. 자, 주요 주어가 다르니까 얘네 둘이 다르지. 그러니까 대절로 바꿨을 때는 누구를 살려 써야 돼? 주어를 살려서 써야겠지. 일단 첫 번째 다시 주절의 주어랑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다는 건 얘네 둘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 달랐다는 얘기는 대절을 쓰실 때 앞에 있는 주어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 의미상의 주어를 살려서 주어를 써달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리가 무슨 동사? 사동사.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시라고 많이 누굴 살려서 다시 써주셔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it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똑바로 하시려면 in your pocket ADM을 똑바로 가르쳐서 집어 넣어야지 내가 목적어가 있나 없나를 똑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했어? 시험 문제 낚이는 놈들 많을 거예요. 이 파트 낚이면 이거 화내요. 이 파트 안 낚이도록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자, 문제로 보시면 아까 2학년들은 대충 한 파트 7까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 니네 봐봐. 니네 좀 풀어보고 니네 어디까지 처리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양심없다. 니네 숙제 이거 초반에 조금 나오면 나중에 가가지고 겁나게 양치기 때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만 하셔서 지금 확인해보세요. 얘랑 숙제는 파트 몇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파트 6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아니,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맞아, 너무 작아. 파트 7은 적은 거예요? 파트 7이면 그것처럼 이거 지금 파트 몇 가지인가? 파트 14까지 했으니까 8까지 8까지 합시다, 8까지. 에이? 7 반절 지금 7로예요, 7. 설명할래요? 여기 갈래요? 설명하실래요? 다수결을 먼저 그렇지. 세븐 하세요 그러면 뭐. 아 미리 하고 싶은 사람들은 미리 계속 쭉쭉 나가셔도 돼요. 내일 어차피 선거일이라서 니네 학교 안 가잖아. 그래서 나는 여유로워가지고 그냥 숙제 미리미리 쭉쭉 풀어놓을래요. 그러면 미리미리 쭉쭉 해놓으셔도 돼요. 개인의 선거에 달려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주는 범위는 최소 거기까지는 해와라고 그 이상으로 내가 그냥 쭉쭉 치고 뒤로 객관식도 그냥 쭉쭉 풀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선생님한테 문제 더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내가 미리미리 쳐가지고 할래요. 시간 있을 때 지금 초반이니까 아직 파라로 그 다음에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그냥 빨리빨리 끝내놓을래요 하면 그렇게 끝내놓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앞에서부터 쭉쭉 치면 되니까 최소 7 주면 되는 거 맞니? 네. 7? 주고 그래, 그 8. 근거는 작성하셔야 되겠죠? 문제 풀어보시면 근거 무슨 작성해야 될지 그냥 문제인데 근거 다 작성해야 하는 거예요. 근거는 기본값으로 아,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식으로? 약간. 문제를 풀어보시면 네가 무슨 근거가 필요한지 알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파트 9 같은 경우는 지금 인어프추를 소대로 바꾸는 거지만 소대끼니까 여기 이지에다가 현실식에 써놓고 주어랑 의미상의 주어 체크해서 얘네 다르다 표시해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소대끼로 바꿔서 쓰는 게 편리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위즈에 타동사 처리하면 되잖아. 구문문서 색깔해야 돼요? 구문 분석이 필요하면 구문 분석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지. 지금 그 뭐야 파트 A 같은 경우 당연히 구문 분석이 좀 돼서 수의 동그라미, 개수 동그라미, 개수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거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근거 체크 뭘 물어보고 싶은데? 파트 1 안녕. 그냥 1부터 7까지 싹 다 좀 생각을 해. 아니, 나한테 의존해가지고 그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인간아. 그쵸. 자기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무슨 근거가 필요한지를 자꾸 떠올려봐야지. 중학교 2학년도 아니고 다시 어디? 파트 1. 파트 1은 지금 동사가 완전 동사냐 불완전 동사냐 추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형용사 부사 고르는 문제도 있고 추초용법 고르는 것도 있고 인어프초용법 고르는 것도 있으면 여기 뭐 3번은 형용사의 위치가 앞이니까 인어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용사의 위치를 여기 동그라미 치고 여기 형용사라고 적으면 인어프추를 고를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인어프추가 인어프 빅이 맞는지 빅인어프가 맞는지 여기에 지금 적절하게 쓰려면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적절하게 그거에 맞춰서 고민을 하시면 되겠지. 지금 여기서 인어프의 품사가 무엇일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됐지? 또 근거 물어보고 싶은 문제. 파트 2. 네, 해석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석 들어가야 되는 문제는 그냥 내가 해석을 안 헷갈릴 수 있게 그냥 부분만 간략하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부분이나 아니면 괄호 정도?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해올 수 있어요? 이거 다 답만 작성해 오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안 끝났어요, 얘들아. 상관도复사는 문제 숙제 안 할 거야? 상관도复사 확인하셔야 되죠? 7까지 한 거 아니에요? 상관도复사 마지막이 뭔데 7까지 하게? 다 하게? 네. 상관도复사 문제 별로 없을 텐데? 아, 그냥 7까지 했는데 7까지. 둘 다 맞춰서 그냥 7까지 할 거야? 네. 그러니까요. 그 얼마큼 그래서 안 헷갈리게 둘 다 같이 세번 하세요. 그럼 둘 다 같이 세번 하시면 돼요. 그냥 끝까지 알았어요? 네. 그럼 풀어도 돼요.